목소리야. 무슨 글이지? 대박이야. 내가 원래 제일 컸잖아. 나를 뛰어넘으실 것 같아. 나도 오늘 앉으려고. 알겠지? 오늘 한번 전쟁이야, 전쟁.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한번, 그치, 한번 해보는 거야. 싸움 해보는 거야. 자, 이제 평면좌표 시작할게요. 평면좌표 첫 번째. 뭐냐면, 왜 벌써 웃어? 자, 평면좌표. 누가 만들었어? 평면좌표. 만든 사람 누구야? 자, 좌표. 우리가 좌표를 찍을 때, 맞아? 어디에 찍었어? 옛날에 배울 때. 중학생 때는 이렇게 수직선을 그렸어. 수직선에서 X축인데 이게 X의 좌표를 물어보는데, 오른쪽, 왼쪽만 크기 비교를 해서 표현을 했단 말이야. 기억이 나요? 1 이렇게 있으면 3을 이제 여기에 적진 않잖아. 오른쪽에 적잖아. 그치? 오른쪽이 큰 거지. 맞아요?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는데 이제는 Y축까지 그려서, 사실 X축, Y축 있는 거 많이 그려봤잖아. 맞아? Y축까지 그려서 뭐를 만들어야겠다는 거야? 좌표표면을 만들겠다는 거야. 이렇게 Y축까지 그려가지고. 이 좌표표면을, 들어와. 이제 시작했어. 들어와. 자, 누가 만들었을까요? 좌표표면을 만든 사람은 바로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르네 데카르트, 프랑스 수학자가 만들었어요. 좌표표면을 왜 만들었을까? 우리가 좌표표면을 왜 만들었어? 직선의 방식, 원의 방식 배운다 했잖아. 이 직선, 원에 대한 어떤 도형 문제들을, 넓이를 구한다든지 직선의 길이를 구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좌표를 찍어서 손쉽게 구하려고 좌표표면을 도입한 거야. 누가? 르네 데카르트가. 어쩌다가 여기에 막 이렇게 자다가 여기 파리가 막 위에 날라다녀. 파리가 위에 날라다니는데 이 파리가 어디 있는지를 하인한테 떼라고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시킬 때 야, 저 파리 좀 잡아봐 했는데 하인이 모르니까 이 어떤 천장이 격자선을 있었어. 격자선. 이 격자선을 기준으로 어디만큼 오른쪽으로 2칸, 위로 2칸에서 여기에 파리가 있다, 이런 걸 알려주려고 좌표표면을 보완해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좌표표면에서 처음으로 배운 내용들은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라는 거지. 점과 점 사이.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기억나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우리가 수직선에서는 아까 전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어떻게 표현했니? 이게 1이고 3이야. 3에서 1 뺀 2가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3에서 1 뺀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2라는 길이를 어떻게 표현해? 3 빼기 1이라고 표현해? 근데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몰라. x1, x2 있으면. 맞아? x1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거리는 우리는 절대값 x2 마이너스 x1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그쵸?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평면 좌표에서 표현을 하면, 평면 좌표에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y축까지 그려. 그러면 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요. 한 점이. 또 다른 점 여기 있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 맞아?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바로 무슨 정리?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한다는 거지. 이 보라색깔의 길이. 왜? 이 빨간색의 길이 보이지? 이게 밑변의 길이야. 그럼 높이의 길이는 뭔데? 높이의 길이는 절대값 y2 마이너스 y1이니까.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이 점이 우리가 x2, y2라고 하고 여기는 점은 x1, y1이라고 하면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렇게 밑변의 길이는 절대값 x2, x1, 즉 x좌표의 차, 높이의 길이는 y좌표의 차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 d라는 식이 뭐가 나온다? d는 루트 하고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뭐야 지구야? y축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되겠지.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을 루트 씌운 게 빗변의 길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죠? 자, 이 평면 좌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는 걸 쌤이 보여줄 건데, 봐봐. 이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랑 그리고 16,4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 이 당연한 건데 이 공식을 잘 알아야 돼.
근데 이 공식만 가지면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 없어? 야, 이거를 다 그냥 공식만 쓰고 있으면은 문제 시간 안에 못 풀어. 시험 시간은 상당히 짧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냐면 잘 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여기 있겠지. 그러면 16,4는 이쯤에 있다고. 그럼 이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잖아. 이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면 생각을 해봐. 높이의 차이를 구하면 지금 10 차이가 나네. 그리고 밑변의 길이의 차이를 구하면 16과 8 여기는 몇 차이가 나? 24 차이 나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우는 어떻게 푸냐면 선생님이 공식을 알려줬으니까 루트 씌우고 미안하다 10제곱 플러스 24제곱 계산해야지 이런다고. 24의 제곱 계산하면 576이야. 576에다 100 더하면 676이야. 676은 26의 제곱이야. 하지만 이렇게 풀지 말고 그거 계산 진짜 할 수는 없잖아.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쌤은 바로 이게 지금 비율이 5대 10이 아니겠어. 맞아? 지우진 말고 이 비율이 몇 대 몇이냐고 봐봐. 비율이 5대 12대 13 삼각형이라는 거야. 맞아 아니야? 5대 12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25 더하기 144 뭐야 169잖아. 5대 12의 13 삼각형 우리가 아는 녀석이야. 거기에다가 2배를 해서 10, 24가 나온 거잖아 유나야. 그치? 10, 24 나왔으니까 여기를 뭐라 하면 되겠어? 26이다. 이해했어요? 어떻게? 13 곱하기 2를 해서 26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어? 루트 676 나오는 거를 계산을 하지 마. 알겠어? 자, 공식을 모르라는 얘기가 아니야. 공식을 모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두 점 나왔고 아는 숫자 나왔으면은 공식을 쓰지 말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때는 시간이 아까워. 1등급 애들은 결국 다 이렇게 해. 5대 10대 13이네 26. 알겠니? 알겠니? 오케이? 그때 공식을 알긴 알아야 돼. 왜?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공식 써야 되는 거야. 미지수가 a, 1, 3,4까지의 거리. 이러면 a가 있잖아. 못 쓰잖아. 이해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공식을 잘 쓰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알아야 되는 것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야. 여기 1이야. 그럼 여기 몇이겠니? 1, 1. 그러면 몇이야? 삼각형은 다 똑같이 그릴 거거든, 지금. 자, 1, 1 몇이야? 그렇지, 1대 1대 루트이잖아. 1대 1대 루트 2. 그치? 또, 그 다음에 1대 루트 3대는 몇이야, 이거는? 1대 루트 3대 2. 이거는 정삼각형의 절반. 맞아요. 그리고 1대 2면 몇일까? 이거는 루트 5. 맞아. 이거 당연한 거야. 그러면 1, 3이면 어떻게 될까? 1, 3. 자, 우리가 1, 3이야, 여기가. 1, 3. 그럼 여기는 1대 3대 루트 10.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화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밑이 1이고, 아래가 뭐냐면 m이야, m. 괜찮아? 1대 m대 여기는 몇일까? 얘는 1대 m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지. 이해했어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 괜찮아요? 왜? 피타고라스 정리 써봐. 1대 n대 루트 m제곱 플러스 1대 3대 루트 10, 1대 4대 루트 17.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는 또 안 해봐도 알겠지. 뭐 3대 4대 5 거기 있는 거 3대 4대 5일 거고. 그치? 괜찮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어떤 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8,6이 또 있다고 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이런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있는 녀석은 누구냐면 지금 마이너스 5,3이래. 그러면 이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으면 자 그림 이렇게 그리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잖아. 여기 마이너스 5,3이잖아. 지금 밑변의 길이가 3 증가했어. y값은 9 증가했지. 아, 얘 1대 3대 루트 10이구나 해서 이거를 3 루트 10 이렇게 적는 거야. 알겠어? 굳이 뭘 하지 말라고. 9 더하기 81에다가 루트를 씌우지는 말라고. 안 해도 이거 하면 루트 90이니까 3루트 10 맞지? 하지만 괜찮아. 맞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려면 이 비율을 좀 알아주면 좋겠어. 1대 3대 루트 10이니까 3루트 10
알겠어요? 이 숫자가 엄청 커진 숫자로 나와. 중간고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중간고사에서는 너희들한테 여기를 5분의 24로 주고 얘를 뭐라고 주냐? 24로 줘. 그럼 5분의 24랑 24를 제곱을 할 거야? 5분의 24랑 24를 제곱을 해서 막 더할 거야? 그러지 말고 1대 5대 루트 26 1대 5대 루트 26이니까 5분의 24 루트 26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 괜찮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5분의 24랑 5를 제곱하고 24 제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내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내분점 우리가 성분의 내분점 외분점도 사실 있었는데 외분점이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 하지만 우리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분점 외분점도 알아주면 좋아. 일단 내분점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게. 우리가 지금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을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 3대2로 이렇게 내분을 해. 그러면 이 점이 궁금한 거야. 이 점의 좌표가. 알겠지? 근데 3대2일지 몇 대 몇일지 모르니까 내가 m 대 n이라고 적을 거야. 꼭 m이 n보다 클 필요는 없어. 여기가 x1, y1이고 x2, y2면은 여기 있는 게 뭐가 나오냐? 자,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해주면 여기 있는 거는 지금 m 더하기 n을 하세요. m 더하기 n을 하고 이 mn을 어떻게 곱하면 된다? 얘들아? 나 봐봐. 진짜 크로스로 곱한다. 크로스 B 액션 B? 재미없어? 알았어. 자, 크로스로 이렇게 x2 이렇게 x1 곱해주면은 mx2 플러스 nx1 이게 내분점 x 좌표야. y 좌표는 m 플러스 n 하고 m y2 플러스 n y1이겠지. 이렇게 된다고. 자, 이유 알려줄게. 당연히 이유 알아야 돼. 원리가 중요하거든. 이 이유 원리. 이 m 대 n이라 할 때 왜 크로스로 곱하는지 그거 당연히 봐봐. x 좌표만 증명하면 y 좌표 증명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 삼각형 만들면 삼각형 이렇게 만들었어. 삼각형 만들었어. 닮음이라고. 닮음. 쌤이랑 누구랑 닮음? 송강이랑 닮음. 미안. 자, 여기에서 이게 밑변의 길이가 정색하지 마. 빗변의 길이가 m 대 n이니까 뭐도 밑변의 길이도 m 대 n이다. 이해했어요? m 대 n이면 그러면 우리가 자 수직선에서만 증명해도 되겠다. 수직선에서 지금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야. 근데 여기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고 싶어. 이 점을 잘 봐. 어렵지 않아. 증명은 그냥 여기를 a라고 잡고 이 길이가 뭔데?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지. a 빼기 x1대 비례식 세워. x2 빼기 a가 m 대 n이다. 이 비례식을 푸는 거야. 외양의 곱, 내양의 곱 같다. mx2 마이너스 ma는 na 마이너스 nx1이니까 자 여기서 잘 봐요. 얘를 이항하고 이 마이너스를 쫄로 보내버려. 그럼 m 더하기 n으로 묶이겠지. a하고. 그리고 m 더하기 n으로 나누면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알겠어?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 증명 자체는 이 공식에 외우는데 엄청 잘 쓰이진 않아. 근데 다른 증명에서는 이 원리 자체를 잘 알아야지 빠른 풀법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자, 여기에서 근데 잘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이 보라 색깔 보이지? 여기 삼각형 두 개 그린 거. 이게 빠른 풀법이 될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이게 빠른 풀법이 될 거야.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 이게 빠른 풀법이야.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것도 관련 예시를 보여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86번이지. 이 86번에서 이 문제도 3초 만에 풀 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는데 0,3이 있어요. A. 그리고 자 너희들 쌤이 필기하고 쓸 때 너희들도 적으면 좋겠다. 알겠지? 적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선이 자 이렇게 있고 시작할 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여기에서 와우 자 그
그런데 여기가 4,0이야. 여기 C. 그리고 B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야. 센 C단계도 있어. 센 C단계에 있는 A, B 각각 구하라고 나와 있는 건데, 자, 여기 점 P가 있어. 점 P, A, B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알겠어요? 자, 갈게. 내분점 공식을 또 쓰면 안 돼! 단순한 숫자일 때는 쓰지 말라는 얘기야. 단순한 숫자일 때. 알겠어? 단순한 숫자일 때는 내분점 공식을 쓰지 말라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거든? 일단 쌤 푼 거 잘 봐라. 이게 쌤 C단계에 있는 문제고 RPM에도 실력업에 있는 문제거든? RPM 실력업이 똑같아, 문제는. 자, 이 길이를 빠르게 구해, 일단. 여기 몇이야? 점과 점 사이 고리 공식 쓰자. 마이너스 5에서 0, 5 증가했어, x가. 지금 x가 5 증가했다고. 그렇지, 5, 10이니까 여기 13, 이렇게. 자, 여기 구할게. 자, 이것도 똑같다. 야, 이게 이렇게 생겼지. 자, 이게 a야. 0,3이고 여기가 4,0이라고. x가 4 증가했는데 y가 3감소했잖아. 4대 3대 5. 공식 안 써. 공식 안 써. 그냥 바로 여기 5 쓰면 되는 거야. 자, 여기가 5지. 그러면 이 길이도 5고, 결론적으로 이 길이가 8, 5가 되잖아. 8, 5. 맞아, 아니야? 이 길이가 8, 5가 돼요. 13 빼기 5가 8이니까. 문제에서 얘네들이 같다며. 자, 좋아. 그러면 여기가 8, 5면은 여기도 8대 5가 돼야 돼. 8대 5. 왜? 왜 8대 5야? 왜 8대 5야? 8대 5라고. 왜 8대 5야? 평행이니까 우리가 닮음인 거지. 이해했어요? 닮음이니까 지금 이 길이가 8, 5니까 여기도 8대 5가 돼야 돼. 왜? 8대 13 닮음이니까 여기도 8대 13 닮음이면 결과적으로 8K, 13K면 여기도 5K가 되겠지.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내가 여기 파트가 정말 중요한 게 중학교 도형들을 싹 다 알아야 돼. 내가 중학교 도형도 싹 총정리해 줄 거거든. 알겠어? 모르면 심화 문제에서 못 풀어. 외신, 무게중심, 내신 구하라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 맞아, 아니야? 그거 잘 알아야 돼.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로 좀 많이 돌아올 줄 알아야 돼. 여기 잘하려면. 계산도 잘해야 되고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운 도형에 대한 감각도 다 살아나야 돼. 알겠어?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 8대 5를 구했으면 내분점 공식을 쓰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일반 풀이법이 뭐냐면 일반 풀이 모르면 서술형 감점 싹 당해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지금 4,0이 나왔대. 8대 5 내분을 때렸더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랑 A, B를 8대 5로 내분시키는 게 지금 뭐가 나온다? 내분하면은 4,0이 나온다라고 푸는 게 일반 풀이법이야. 8대 5로 내분 공식 한번 써볼게요. 자, 8이랑 A 곱하죠. 그리고 5랑 마이너스 5. 자, 일단은 뭐부터 하는 게 좋냐면 13을 다 써주고 시작해요. 8랑 5가 13이니까 13 이렇게 써주고. 자, 이렇게 어떻게 X자로 크로스 마이너스 25, 8이 마이너스 25. 자, 그 다음에 또 X자로 보고 있죠? 크로스 이렇게 8B 마이너스 45. 이해했나요? 근데 이게 지금 4다 0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우와, 계산 진짜 너무 더럽다?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떡해. 지금 13을 일단 곱해줘야 돼. 그러면 8A 빼기 25는 52, 8B 빼기 45 칠판 보고 있나요? 0 이렇게. 그럼 25를 넘겨주면 8A는 77, 8B는 45. 따라서 정답은 8분의 77, 8분의 45가 정답이고, 정답은 얘네 둘을 빼면 A 빼기 B를 물어봤잖아. 8분의 32, 4가 정답이야. 5번.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걸 일단 알아야 되는 거야. 일반 풀이법은 당연히 알아야지 서술이 쓰지. 그치?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3초 풀이법을 가르쳐 줄게. 3초 풀이법. 3초 풀이법은 뭐냐면 내가 말했지.
3초 풀이법도 결론적으로 그 양의 풀이가 아니라 내가 말한 3초는 원리를, 수학적 원리를 정말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속 내가 이거를 이렇게 공식 있으면 이 공식을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보고 공부하고 하니까 터득하게 되는 거야. 맞아. 내가 공식을 막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잘하는 애들, 1등급 받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선을 그어요. 선을 긋고 선을 긋는다고. 이게 원리니까 일반 풀이법의 원리를 그대로 쓰는 거야. 알겠어? 이게 3초야. 지금 보면은 여기가 몇 증가했어? 9증가했네. 여기도 9증가했어. 대박! 이 삼각형 1대1 루트 2 삼각형이잖아. 1대1 루트 2 삼각형이잖아. 9 루트 2. 물론 내가 9 루트 2건 중요하진 않아. 일단 9라고. 9 괜찮아요? 아 9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8대 5지. 여기도 뭔지 모르겠지만 x 같아. 1대1 루트 2 삼각형이야. 근데 8대 5라고. 이 밑변의 길이가 9인데 여기도 8분의 5를 곱해줘야겠지. 8대 5니까. 그럼 여기 길이가 뭐가 된다? 여기 길이가 뭐가 된다? 9 곱하기 8분의 5인 8분의 45가 된다고. 이해했어요? 끝났네. 이제 4에다가 8분의 45를 더해.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4 더하기 8분의 45. 4 더하기 8분의 45가 뭔데? 8분의 45. 뭔데? 8분의 7이지. 근데 그것도 계산하지 마. 자, 그 다음에 y좌표 0에다가 8분의 45를 더해서 위로 보내. 그리고 얘네들 문제에서 뭐 하랬지? a 빼기 b 물어봤지. 4. 끝. 인정이 안 해? 인정이? 이해했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너희가 문제 이렇게 풀래? 아니면 이렇게 풀래? 미안한데 이건 내가 만든 건 아니야.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든 건데 나만 만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처럼 좀 천재거나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들은 알아서 이렇게 풀어. 머리를 써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좀 마음이 아프지만 쌤을 따라하면 좋다 이거지. 이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내가 직방, 원방 엄청 많거든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다 가르쳐 줄 거야. 알겠지? 꼼꼼하게 정리를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외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외분점 아래 보이지? 외분점 공식도 알아줘야 돼. 자,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지만 우린 알아야지. 그치? 이걸 알아야지. 또 원의 방정식에서 자취의 방정식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삼초풀이법에 아폴로니스의 원이라는 게 있어. 그 방법을 알려면 이 외분점도 좀 알아줘야 돼. 자, 외분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A랑 B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을 M 대 N으로 2대1로 내분한대. 2대1로 내분하면 슝슝 이 선분한이 있겠지. 자, 외분점은 이 선분 안에 없어요. 선분 밖에 있는 거예요. 외분이잖아. 외분. 바깥 외자잖아.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직선을 연결시켜 그랬을 때 바깥에 2대1이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3대1이라고 할까? 3대1이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3대1 이렇게 생겨야 돼. 이게 3대1 외분이야. 예를 들어서. 괜찮아? 3대1 외분이라고. 이 점 P까지의 거리, A부터 P까지의 거리가 3K, B부터 P까지의 거리가 K, 이렇게 3대1인 거지. 괜찮지? 자, 이렇게 외분점을 구할 때는 M 대 N이라고 했어. M이 양수야. 아니, M이 더 커. M이 더 크면은 어떻게? A 쪽에서 멀어져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N이 더 크면은 B에서 멀어져야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대3이래. 1대3이면 점이 왼쪽이 있어야 돼. 자, 한분 찢어진 줄 알았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3대1 외분점 오른쪽에 있다. 자, 공식이 어떻게 되냐? M 대 N 외분점 공식이 어떻게 되냐? 자, 바로 점 P는 뭐가 되냐면 어렵지 않아요. x2, x 똑같아. x2, x2, y2, y2까지의 거리 공식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 공식 그대로 가지고 올 건데 슝 탁 가지고 왔어요. m n, m n 분의 m x2 n x1 n y2 n y1 하고 여기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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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괜찮아요? 딱 뭐랑 뭐만 달라? 여기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되는 것밖에 차이가 없지. 선생님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얘랑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습니다. 여기에 A를 바깥에다 잡고 M 대 N 해주면 B를 세워주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생략하도록 할게. 공식을 조금 외워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줄까?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보여줄게. 한번 해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남겨놓은 것도 있는데 보여주도록 할게. 알았어. 보여줄게. 미안해.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원하면 무조건 해줘요. 이 남자는 원하면 다 들어줍니다. 원하는 거. 자, 이게 바깥에 있는 거야. 근데 이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M 대 N이 된다고. 잘 봐. M 대 N이 되는 거야. 그러면 M 대 N이 되면 이렇게 A 빼기 X1 한 길이 대 A 빼기 X2 한 길이가 M 대 N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괜찮아요? 어렵지? 안 쳐?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외양이고 내양이고 같다는 거. AN-NX2는 NA-NX1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구랑 누구를 얘랑 얘를 이렇게 바꿔줄 거야. 자리를. 그러면 A 하고 묶어주세요. N-N 하고 X 그리고 2 뭐가 있었어? MX2-NX1이 있었지. 그럼 이제 다 끝났다. 누구로? M 빼기 N으로 나눠주면은 여기에 M 빼기 N 생기겠죠. 증명 끝. 어렵지 않지? 아까 점이 저쪽에 찍힌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1대3이면 저쪽이라고 하시잖아요. 이쪽에 찍혀요. 제가 한 번만 더 말씀해주시면 보여줄게요. 이거는 내가 그림으로 보여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그려줄게. A, B가 있어요. A, B가 있는데 이번엔 1대3 이런 식으로 왼쪽이 더 작은 수인 거야. 2대3이라고 해볼게. 2대3 내분점 어디 있는지. 그러면 A부터 점 P까지의 거리가 2. A부터 점 P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P is the P 점 P까지의 거리가 3이 돼야 된다. 그래서 A부터 P까지의 거리 이게 2가 돼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K가 돼야 되잖아. 맞아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쪽이 작으면 A 근처에 와야 된다. P가 이쪽이 아니라. 이해했어요? 쉽게 생각하면 더 작은 쪽 근처에 더 작은 쪽으로 근처. 맞아. 정확해. 그러니까 3대 1, 1이라고 했잖아. 1이 더 작은 수니까 점 B 근처에 P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재밌죠? 너무 재밌죠, 얘들아? 자,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이 외분점 공식으로 이것도 외분점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뭘 안 하고? A, B랑 뭘? 내분 공식을 써서 4, 0이다 라고 풀어도 되지만 잘 봐. 여기 이 문제에서도 얘랑 얘를 가지고 그냥 바로 외분점 공식을 쓸 수 있어. 13대 5 외분점이 되겠지. 13대 5 외분점. 13대 5 외분점 공식을 써도 13대 5를 하면서 8이 생겨. 이렇게. 괜찮아? 똑같이 값이 8분의 77, 8분의 45 나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려 3가지. 괜찮아? 3가지가 된다는 거야. 3가지. 여기에서 이거 안 하고 외분으로 풀거나. 근데 가장 빠른 방법은 뭐다? 내분이든 외분이든 다 돼요. 빠른 풀이법은 뭐다? 삼각형 만들기. 삼각형 만들기 풀이법이야. 알겠어? 괜찮아? 다 쓸 줄 알아야 돼. 결론적으로 우리는 딱 하자. 수학 1등급이 맞는 애들이 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걔네들은 다 쓴다고. 할 줄 안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 2번을 할 건데 칠판을 지울게요. 일단 앞부분만.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일단 이쪽 지울게요. 아니, 분명히 윤서가 시험 끝나고 온다 했는데 왜 안 올까? 아니, 컴없이 드는 거 있니? 아까 내가 통화했거든? 네, 윤서 왜 자고 있나? 왜 자고 있겠지? 에휴, 잠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그 다음 하려면 뭐냐면 바로 중선 정리거든. 중선 정리 들어봤나요? 중선 정리는 이제 성분 뭐가 있으면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A, B, C 있는데 여기에 중점 M에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을 때 아니 선을 묶어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아니 둔각이든 직각이든 예각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그어져 있을 때 공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알겠지? 여기 몇 번 내면 여기가 외분점 3번 내면 자 3번 네모 중선 정리 어떤 책에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있는데 파푸스가 아니라 아폴로니우스의 중선 정리예요. 아폴로니우스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중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길이가 미안해 굿찡들 자 A, B, M, M, D 이렇게 있어. 지금 미지수가 몇 개? 있어? 4개. 이 4개의 미지수 중에서 우리가 3개를 안다면 나머지 하나도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떻게? 4개 중에서 3개를 안다면 하나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공식을 쓰면은 바로 AB 제곱이랑 얘들아 그리고 AC 제곱을 해. 그거는 뭐가 된다? 2배 하고 바로 BM의 제곱 물론 BM 대신에 CM이라든지 MC라든지 써도 좋아요. 그거 더하기 A M의 제곱 이렇게 얘랑 같다는 거. 자 이거를 나는 당연히 이렇게 잘 알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우리가 어차피 이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고 빨리빨리 풀려면 머릿속에는 이 공식을 집어넣는 게 좋아요. 이렇게 딱 어때? 미지수만 딱딱 있잖아. 괜찮아? 이래야지 너희들이 잘 외워지기도 하고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증명하는지 가르쳐 줄 거고 이거에 대한 빠른 풀이법도 있는데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이거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M을 원점으로 만들면 돼. 여기 무슨 파트? 해결 여기 무슨 파트? 도형 파트? This no. 여기는 평면 좌표 파트. 뭐라고? 좌표라고. 좌표. 왜? 좌표는 X축과 Y축이 중요하지. X축 이렇게 싹 Y축 이렇게 싹 그려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게 증명 방법이야. 그 증명을 보여주도록 할게. X축, Y축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쓱쓱 하고 이렇게 선 하나 싹 여기를 내가 A, B라고 잡을게요. 그럼 여기는 내가 뭐라고 잡을까? M이라고 잡을까요? M,0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M,0입니다. 내가 지금 수학에서 증명이라는 거는 얘들아 증명은 어떻게 하는 거야? 왼쪽도 막 건드려 오른쪽도 막 건드려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증명이야? 아니야. 수학에서 증명이라는 건 왼쪽을 싹 어떻게 오른쪽으로 완벽하게 바꿔내야 돼. 그게 증명이라고. 알겠어? 성형전 이제권을 성형수 이제권으로 바꿔내듯이 맞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겠지? 나를 성형전으로 돌려보내면 안 되잖아. 그러면 물론 이제 선생님은 성형전이 더 낫다고도 얘기 많이 하지만 그치 진짜? 너 내 얼굴 다 봤잖아. 그 전 얼굴 괜찮지? 코 하기 전에 아니야? 똑같아? 아 다른 애들은 물어보면 그 전이 낫대. 자 코가 왕코가 됐대. 자 아무튼 간에 알았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공식을 쓸 거예요. 그게 뭐냐면 A 더하기 M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겠지. 괜찮아? 얘들아 쌤 뭐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A부터 B까지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썼다고. A, B부터 마이너스 M,0까지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썼다고. A에서 마이너스 M 빼면 A 플러스 M, B에서 0 빼면 B. 괜찮아요? 이렇게 만들었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쓸 거야. 루트는 쌤 왜 안 써요? 루트 왜 안 쓰니? 제곱했잖아. 제곱했는데 루트가 왜 남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안 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 빼기 M의 제곱 플러스 B제곱 된다는 얘기지. 좋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거를 막 성형을 시킬 거예요 지금. 어떻게? 잘 봐. 뭐가 똑같? 여기에 가운데 누가 있어? 가운데에 이 AM이 있어요. 맞아요? 완전 틈없이 정리해봐! 이 AM 생기겠지.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 AM인데? 홀리 쉿 이거 지워진다.
맞아? 이거 지워지네.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하면 A제곱 N제곱 B제곱 A제곱 N제곱 B제곱 이렇게 있다는 거. 뭐라고? A제곱 N제곱 B제곱 A제곱 N제곱 B제곱 이렇게 있다고. A제곱도 2개, N제곱도 2개, B제곱도 2개 해서 이 괄호 열고 이렇게.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좋아요. 그럼 증명 끝. 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뭘까요? 이 거리 있잖아. 이 거리. 이 D라는 거리. 이거 뭐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야. 헐.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는 D제곱이 되는 거네. 괜찮아요? M제곱은 뭐예요? 여기서 그냥 M제곱. 이 길이. AM의, 아니 BM의 길이의 제곱이지. 증명 끝. 이해했어요? 가운데 뭐가 소거되니까 이 AM이 소거되니까 나오는 공식이야.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냐 하면 안 나온다. 중선 정리 안 나와요. 그럼 왜 배우냐? 이게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이제 고쟁이든 센 어려운 문제는 다 나오는 게 센 C든 센 성난이도든 고쟁이든 다 있는 문제가 뭐냐면 선이 어떻게 있어? 자, 선이 이런 식으로 자, 선을 못 그어. 진짜 수전증이 있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달라. 중선이 아니야. 중선이 아닌데 너희들한테 물어봐. A, B, D, M, N이야. 이 5개 중에서 4개를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를 물어봐. 알겠어? 또는 이거 3개 알려주고 여기가 3대 2대 3이래. 2대 3. 2대 3이래. 괜찮아? 그리고 나머지 길이를 물어봐. 즉 2대 3짜리 길이를. 알겠어?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 자, 일반 풀이법을 알려줄게. 일반 풀이법은 당연히 원점을 여기를 잡으라고. 여기 가운데의 점을 원점으로 생각을 하고 X축, Y축 그리시고 똑같이 이 원리를 이용하면 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알겠어? 괜찮아? 그럼 오래 걸려 안 오래 걸려? 개 오래 걸리겠지. 그치? 너무 힘들겠지. 맞아요? 괜찮아? 그러면 빠른 풀이법은 뭐냐면 바로 누구의 정리다? 아일랜드 수학자 스튜어트의 정리다. 괜찮아요? 스튜어트의 정리. 예를 든가 뭐 스튜어디스의 정리다. 승민이가 그러더라고. 승민이가 이제 월급만 수업을 듣는데 아무튼 스튜어트 정리 막 이들이 치더라고. 그게 아니라 스튜어트의 정리야. 스튜어트의 정리. 자, 이 스튜어트 정리는 뭐냐면 공식이 좀 길어요. 하지만 이 공식을 모르면 이건 시험 못 봐요. 중간고사 시험 못 봐. 알아야 돼. 무조건 나와. 이렇게 나와. 얘는 이렇게 안 나오고. 알겠어?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자, 그럼 쌤이 증명도 보여줄 거지만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 일단은 너희들 외우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어떻게 해야지 이걸 잘 외우는지 가르쳐줄게. 알겠어? 바로 내 정치 성향은 중립이에요. 하지만 이걸 외울 때는 정치 언급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자, 뭐냐면 바로 n b제곱 이렇게 해야 되거든. n b제곱 n a제곱은 d제곱.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가 조금 복잡해 보이거든. 이거야. 자, 알려줄게. 이걸 외우는 방법은 너무 복잡하지. 이걸 무조건 외워야 된다니까? 너 들었었지? 뭐였어? 너가 말해봐. 처음밖에 기억이 안 나? 자, 여기는 명박이 이명박 대통령. 명박이 나이는 뭐다? 너무? 이거 n 플러스 n으로 써도 되잖아. 너무 많아. 자,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하지 않을까? n b제곱이니까 명박이. 자, 선생님은 자 참고로 정치적 중립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n b제곱 명박이 n a제곱 나이는 어떻다?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외우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이 공식을 어쨌든 외워야 해. 못 외우면 시험 못 봐. 그러면 이렇게라도 좀 외워주는 게 좋겠지. 맞아요? 쌤 존경해요. 그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막 이럴 때니까 집 가서 쌤, 엄마 쌤 이상해. 쌤 약간 좌파 같아. 이러지 말고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nb제곱이랑 nb제곱 플러스 na제곱은 d제곱 플러스 mn에다가 n 플러스 n을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다가 n이 m이라고 생각해볼게. n자리에다가 m을 대입하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여기에 n자리에 m 들어가면 d제곱 m제곱 되는 거고 여기 2m 되는 건데 m이 다 약분돼서 똑같이 나와. 쟤라 이해했어요? 똑같이 나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지? 증명 보여줄게. 증명 보여주면 되잖아. 똑같아. 어렵지 않아. 쌤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증명할 수 있어. 이만화살 이런 걸 빼고. 자, 보여줄게. 여기에다가 그냥 싹 그어버려도 되니? 좀 그랬니? 너희들 따로 그리면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냥 아래다 그릴까? 알았어. 아래다 그릴게. 미안해. 잡아봐. 여기에서 증명은 선 그리고 똑같아요. 원리는. 근데 이 증명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왜? 서술형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커, 이 문제는. 근데 서술형으로 나오면 어쩌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어쩔 건데 그때는 이 증명 방법을 이용해줘야 돼. 여기에 숫자를 다 적어놓고. 괜찮아? 접일 표면에는 a, b라고 적고, 잘 봐. 여기에 n, 0이라고 적어. 여기 a, b 아니야. 미안해. 알파, 베타로 적어야 돼. 왜? 미지수 겹치는 거 싫으니까. 이해했어요? 여기를 마이너스 m, 0이라 적고 어떻게 한다고? 왼쪽을 건드려서 성형을 시키라고. 오른쪽으로. 알겠어? mb제곱이야. 자, 갈게요. 그러면 n 괄호 열고 b제곱, 이 길이가 지금 n이지? n 괄호 열고 b제곱이야. 여기 길이를 제곱해야 돼. 알파 마이너스 n의 제곱 플러스 좀 길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쌤! 왜 베타의 제곱이에요? 베타에서 0 빼니까 베타 빼기 0. 그게 베타의 제곱. 맞아? 플러스 n 하고 이제 나이 할 거야. 나이 a 제곱 할 거야. a 제곱 여기 길이 제곱할 거라고. 알파 베타에서 마이너스 m 0까지 알파 플러스 m의 제곱에서 베타 제곱까지. 이렇게 하면은 얘가 뭐가 되는지 잘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가 누가 됐냐면, 잘 봐. 또 가운데 누가 사라지니?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마이너스 2알파 m 그리고 앞에 m까지 있겠지.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이 알파 m인데 앞에 m까지 있겠지. 헐리쉣, 얘네들 또 지워집니다. 얘네들 가운데를 먼저 지워야지 증명이 쉬워. 일반 풀이법 할 때도 개복잡할 거 아니야. 가운데 먼저 지우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제곱되어 있는 거를 봐봐. 알파 제곱 m제곱 m제곱 있어. 알파 제곱 m제곱 베타 제곱 있어. 맞아? 그런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둘 다 있잖아. 여기 m도 묶여져 있는 애도 있고 m으로 묶여져 있는 애도 있으니까 m 플러스 n 이렇게 적어버리고 나머지 애들은 n제곱의 m배 n제곱의 m배 그 다음 거는 m제곱의 m배야. 어렵지? 벌써부터 뇌정지우지. 근데 이게 그래도 참아. 해야 돼. 너희들이 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이제 쉬워서 안 나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럼 또 뭘로 묶이는 거야? m 플러스 n으로 또 묶이는 거야, 결과적으로. 맞아? 여기가 지금 이거잖아. 다시 한번. m 플러스 n에다가 mn으로 묶으면, 그런데 여기서 m 플러스 n으로 또 묶으라고, 결론적으로. m 플러스 n으로 또 묶어. 그러면 여기에 mn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앞에 여기 보이지? 얘들아, 나 보고 있지? 나 힘들지? 알파제곱 베타제곱 보이지? 이거는 뭐야? 이것도 뭐야? 여기 있잖아. 누구야? d잖아, d. 여기 d잖아. 이 길이는 루트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이니까 얘는 d제곱이 되는 거지. 증명 끝. 괜찮아? m 플러스 n d제곱 플러스 m은 완성. 성형수 2제곱 완성.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자, 어려워 안 어려워? 여기까지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자, 이걸 알면은 고쟁이 스텝 2에도 이 문제가 있고 3에도 이 문제가 있는데 다 3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이 공식 알면은.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공식이야. 3초 풀이법이라 얘기하지만 책에 없어서 얘기하는 거고 웬만한 애들은 다 알아. 이거는 웬만한 애들 다 아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첫 깔까? 이거 딱 예시만 보고, 이거 예시만 지금 딱 깔끔하게 스트럭처, 그러니까 3번 네모 딱 끝낼 수 있어. 3번 네모를 이걸로 끝내버리자.
3, 5, 4인데요. AD 길이 물어봤어요. 이거 루트로 나오는데 이 길이 물어봤어. 한 번만 써보자. 공식은 써볼 줄 알아야지. 자, 명박이 할 거야. 나와보세요. 좀 명박이, 자, 어떻게 해야 돼? M 뭐라고? B제곱 이렇게 4 곱하기 25라 적어. 100이라고 적지 마. 제발. 여기 공식 쓸 때 무조건 이렇게 적으세요. 내 말 들어. 어차피 다 약분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80% 약분돼. 여기도 2랑 3제곱. 그러니까 9라 적어. 3제곱은 9로 이렇게 적어도 돼. 는 하고 얘네들을 더해. 6이지. 괜찮아? 그리고 D제곱 플러스 MN이라고. 4, 2, 8 이렇게. 괜찮아요? 얘네들 더해서 6 적고 얘네들 곱한 걸 여기 적으라고. 이해했어? 괜찮아? 야, 이거 공식 실수할 때 애들이 여기 제곱해서 시험에 막 실수로 틀려온 애들 있어. 그 실수 아니야. 공식 못이어서 그냥 틀린 거야. 에바야. 알겠지? 제곱할 때도 잘 봐. 여기 빗변을 제곱하는 거야. 괜찮아?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약분을 여기서 100 더하기 18하고 약분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2를 약분하세요.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전개하면 돼. 50 플러스 9. 59는 3D제곱 플러스 24. 정답 이거 맞아요. 그래서 3D제곱이 몇이 나온다? 35가 나오니까 D는 뭐다? 3 루트 105가 되는 거지. 35 곱하기 3. 이해했어요? 괜찮아? 이렇게 푸는 거야. 루트 3분의 루트 35. 알겠어? 재밌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쉬었다 할게요. 이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쨌든 간에 추천수 정리까지 괜찮잖아. 이제 다음 배울 내용은 4번 내용 무게중심이거든. 무게중심? 봐봐. 무게중심이 뭐야? 무게중심. 근데 이제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면은 그 진짜 너희들 생각하는 그런 중심, 무게중심 맞긴 한데 삼각형에서의 무게중심을 좌표형에서 빨리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 소면접해서. 그치?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맞아? A, B, C. 그러면 이 가운데에 G라는 점이 있다고. 이 G. 괜찮아? 근데 무게중심의 성질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어요. 무게중심의 성질이 뭐게요? 아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에서 무게중심을 구하시오 라고 말 안 하고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 뭔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중선들의 교점이야. 중선들의 교점. 중선은 뭔데? 중선. 이게 중선이야. 이게 중선. 괜찮아? 헤이, 진서스. 여기 B를 또 2등분하는 점을 내가 이렇게 딱 그어버리면 이 점이 뭐가 된다는 거야? 무게중심이 된다는 거야. 중선들의 교점. 알겠지? 이해했어요? 반드시 C에서 저기 뭐냐, 변 AB에 내린 중선도 일치한다는 거지. 저 별표로. 알겠지? 그래서 이 무게중심이라고 하면은 이 G는 어떻게 구한다? 중선들의 교점이 된다. 또 두 번째, 어떤 성질이 있지? 성질. 어떤 성질이 있어? 바로 얘네들은 서로 등분시켜요. 넓이를 이렇게 3등분이. 넓이가 다 3등분이야. 3등분. 이렇게 나눠버리면 6등분까지 돼버려. 6등분. 괜찮아? 이해했어요? 6등분해. 이유가 뭐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뭐 아니야? 우리가 지금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아래다가 적을 수 있는 공간 있으면 적어.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내가 넓이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얘네들의 길이가 같은데 얘네들의 넓이는 어떨까? 당연히 같겠지. 왜? 높이가 동일하잖아. H로 높이가 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 둘의 넓이는 같아요. 괜찮아? 만약에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 넓이도 m 대 n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무게중심이 하면은 무게중심이라고 말하면 이 넓이가 이 지금 전체 넓이가 s라면 이 하나의 넓이가 반의 넓이가 2분의 s가 되는 거야. 2분의 s. 맞아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무게중심이 중성들의 교점인데 또 어떤 성질이 있어? 2대1이라는 거야. 2대1. 2대1 내분점이야 이렇게. 2대1 내분점이라고. 괜찮아요? 2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전체 넓이가 2분의 s면 여기 넓이는 1대2니까 맞아? 3분의 1을 또 곱해줘야 돼. 2분의 s에다가 6분의 s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했어요? 이게 6분의 s고 이거 넓이는 2배니까 맞아? 6분의 2s니까 6분의 2s랑 6분의 s 나오면 6분의 3s 나오잖아. 괜찮아? 이런 성질이 있어. 2대1 내분점이고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G의 좌표를 구해내는지 G의 좌표가 무게중심의 좌표가 왜 뭐가 나오는지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줄게. 괜찮아? 왜 이렇게 나오냐면 뭐 방금 얘기했잖아. 2대1 내분점이라고. 이거 공식 써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일단은 여기를 구할 거야. 증명을 하면은 어디를 구한다고? 지금 여기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은 M은 뭐가 되냐면 2분의 중점은 1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평균이야. 야 중점을 구한다는 거는 이 x2가 마이너스 x3가 양수 플러스일 때도 상관없고 둘 다 마이너스일 때도 상관없어. 그냥 얘네들 더하고 나누기 2하면 돼. 그러면 평균이 되니까. 알겠어? 가운데 점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2분의 x2 플러스 x3, y2 플러스 y3가 되는 건데 맞아요? 얘랑 누구랑? 점 A랑 괜찮아? 2대1 내분점이라고. A는 누구였어? x1, y1이랑 얘네들의 2대1 내분점을 구하는 거야. 2대1 내분을 구하면 지금 어떻게 되냐? 뭐분의 해야 되겠어요? 뭐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해야 되겠지. 여기도 3분의 해야 되겠지. 괜찮아? 2대1 내분점이니까 2 더하기 1이 3이니까 괜찮아? 2대1 내분이라고 크로스로 곱해야 돼. 크로스로 곱해야 돼. 지금 2대1 있으면 어떻게 m이랑 누구를 얘랑 곱해야겠지. 2분의 x1 더하기 x2 그리고 1이랑 누구를 x1을 곱해줘야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이지? 2가 약분되는 거.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 여기 x2 더하기 x3 잘못 썼어. 자 여기 x2 더하기 x3고 결과적으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나온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해했어요? 이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을 구하면 된다. 무게중심은 즉 모든 좌표를 다 평균 치면 돼. 평균 치면 무게중심이 나온다.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보여줄게요. 31번 같은 문제가 중요한 건데 31번 같은 문제 쓰는 문제인데 바로 알아야 되거든. 원래 풀이법은 뭐야? 원래 풀이법은 진짜 해야지. A, B로 두고 맞아? 이차함수 최소값 구해야 돼. 근데 에바라고 맞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뭐라는 걸? 무게중심이라는 거. 거기다 밑줄 거 그어.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PA제곱, PB제곱 삼각형이야. ABC가 이 최소값, 이 최소일 때의 P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괜찮아? 그 P는 뭐게요? 무조건 P는 삼분의 아니라 삼각형. P는 삼각형 ABC에 반드시 무게중심일 수밖에 없어. 이게 3초 풀이법이야. 괜찮아? 이거를 적어줘 거기다가.
그냥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3초 만에 풀면 되는 거야. 어떻게? 3분의 뭐다? 전 P는 3분의 마이너스 1, 4, 0을 더해. 또 3분의 누구를? 2, 6, 1을 더해. 이게 정답이야. 그냥 3초 만에. 자, 그럼 그 이유는 뭘까? 원래 다 숨어 있는 거지, 원리에. 괜찮아? 이거 증명을 한번 해볼게. 괜찮아? 이게 정답인데 이거 증명을 해볼게. 어떻게 증명을 해? 우리가 이 증명 공간이 좀 좁긴 한데 봐봐. 우리가 A라는 점이 x1, y1이야. B도 마찬가지야. C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P는 내가 A, B라고 줄 거야. 자, A, B, C, P가 있어요. P, A 제곱 물어봤어요. 그러면 빼야지. 어떻게? A 빼기 x1의 제곱. 뭐에서 뭐 빼든 상관은 없어. B 빼기 y1의 제곱이라고. 맞아?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해줘야겠지. A 빼기 x2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y2의 제곱이야. 그 다음 거는 C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x3 미안 y3의 제곱이라고. 자, 보이지?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한 건데 우리는 A 따로 B 따로 해서 푸는 거야. C가 왜 나와? 얘 미쳤나봐. C가 왜 나와? 여기는 A, B예요. 알겠죠? 자, A, B인데 A, B의 최소값을 각각 구해야 돼. 괜찮아? 이해했어요? 이 값 자체가 2차 함수예요. 이 값 자체가 2차 함수야. 이거 증명할 줄 알았는데 이거 증명으로 나올 수 있어. 이게 시험 문제로. 증명으로 나올 수 있어. 서술형에서 이거 증명으로 나온 학교 있어요. 이게 무게 중심임을 보이시오. 단골이야. 세제곱 왜 이럴까? 자, 이렇게 자 정신을 딴 데다 두고 적는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A 빼기 x3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y3의 제곱. 이거 서술형 단골이라 했어. 진짜 쌤 머릿속에 이미 데이터 다 있어. 괜찮아? 이해했어요? 자, 집중해서 잘 봐. 지금 A 따로 B 따로 해서 뭐를 구하라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괜찮아? 이 함수의 최소값 A 빼기 이거를 지금 A만 일단 먼저 써볼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알겠어? 이거를 너희들 x, y라고 적어도 돼. 헷갈리면 A가 헷갈리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 헷갈리면 우리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많이 풀잖아. 맞아? 이렇게 적어봐. 뒤에 또 뭐 있겠지. B에 대해서도 있겠지. B에 대해서 있을 건데 그거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얘네만 신경 쓰자고. 이거 전개해야 돼. 싹 다. 진짜 서술형에서도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알겠어? 싹 다 정리해. 3 A 제곱이 있겠지. 맞아 아니야? A 제곱이 3개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리고 가운데는 누가 있어?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 2AX1 마이너스 2AX2 마이너스 2AX3 있을 거고. 괜찮아? 아니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까지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있을 거라고. 자, 여기에서 뭐로 묶어야 돼? 이게 A 제곱이 2차야, 2차. 1차의 개수는 A로 묶어준 녀석들이겠지.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하고 A로 묶어줘, A. 나머지 애들 그대로 있겠지. 요거는 알바노. 안 궁금하다 이거야. 괜찮아? 알바노라고 하면은 약간 그 이상한 용어 아니에요. 사투리 쓴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요새 그런 게 이제 좀 뭔가 많이 뜨길래.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2차 함수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거야! 바로 A 마이너스 이렇게 바꿀 거라고. 그러면 여기가 누가 들어오는 거야? 바로 반의 제곱 이러잖아. 반의 제곱. 얘의 절반을 써야지 여기다가. 맞았냐? 처음 봐? 아니 처음 봐? 3x 제곱 마이너스 6x야. 그러면 3 바로 할 거야. x 빼기 1의 제곱이잖아. 맞았냐? 3으로 묶으니까 마이너스 누가 있어야 돼? 2가 있고 거기에 절반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잖아. 괜찮아? 그럼 여기는 3분의 일단 3으로 묶었으니까 3분의가 있어야 돼. 3분의 써주고 2를 나누니까 x1 플러스 x2 플러스 x 쉣맨
A는 언제 최소야? 이 값이 최소이려면 A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나와야 된다고. 이때 최소라고. 그래서 A의 최소값은 A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일 때 이 값 자체가 최소가 되고, 그리고 B도 마찬가지. B도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될 때 이 값 자체가 최소가 되겠지. B도 같은 구조니까 세야. 알겠어? A, B가 다 같은 구조니까. 괜찮아? 이해했어? 진짜? 그러니까 이 값 자체는 별로 안 중요해. 이 참수의 최소값 물어봤으면 여기 물결표가 정답이지. 문제에서 이 값이 몇인지 물어보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어요. 내가 첫 문제, 1억 문제 다 왔어. 알겠어? 하지만 이 값이 언제 최소일 때를 물어본다고. 괜찮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별로 안 중요하고 얘가 중요하다고. 이해했어요? 자, 그게 무게중심이잖아. 지금 분명 끝났어.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쌤이 3초 풀이법을 또 만들었어. 또 보여줄게. 그게 어떤 건지. 지금 일단은 자, 근데 1-13번도 3초 풀이법인데 일단 여기 지울게. 1-13번 하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 과정을 가지고 이 과정으로 빠른 풀이법을 만든 게 있거든. 그걸 또 보여줄 건데 일단은 자, 여기 지운다. 이쪽은 아까 다 정리했죠. 한참 전에. 자, 여기 한참 전에 정리했으니까 이거 지운다. 그러면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적고 있죠, 다들. 뭐를 할 거냐면 일단은 예고해야 돼. 이 문제도 빠르게 풀 수 있거든. 누구냐 하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삼각형이 A, B, C가 있는데 이 삼각형을 1대1로 내분한되잖아. 거기 문제를 보면 중점이라 했으니까. 근데 중점이 알려도 좋다 이거야. M 대 N으로 내분을 때려요. M 대 N으로 각자 전부 다 모든 선분을 M 대 N으로 이렇게. 괜찮아? CA를 M 대 N으로. M 대 N이 아니야. N 대 N이야. 자, 이렇게 내분을 찍은 삼각형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요렇게. 자, 이것도 유명한 풀이법인데 여기에 무게중심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 삼각형 누구의? 이 점을 내가 좌표를 찍으면 DEF라고 할게. 괜찮아? DEF의 무게중심을 이렇게 물어보지. 그럼 얘는 뭐랑 같냐? 바로 그냥 끝나요. DEF의 무게중심, ABC의 무게중심이랑 동일해요. 무조건 일치한다 이 말이야. 자, 만약에 니들한테 DEF를 물어보고 DEF의 무게중심, 좌표를 주고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라 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근데 진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여기 있는 1-15번이라는 13번이라는 유제 문제는 유제 문제는 중점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중점을 구한 다음에 또 무게중심 구하게? 그럴 필요 없다고 시간만 버리는 거라고. 학교 시험에서 그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잖아. M 대 N 왜 같을까 하면은 그냥 단순해. 진짜로 공식 써서 증명하면 돼. 공식 써서 이거 x1, y1, x2, y2, x3, y3를 하고 m 대 n 내분점을 너희들이 다 적어봐. 그럼 여기 좌표는 뭐겠어? 아까 전에 여기 적었던 내분점 공식 좌표 그대로 들어가겠지.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맞아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야. 근데 그 좌표를 x 좌표끼리 다 더하고 나누기 3 해도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돼. m 더하기 n이 다 약분돼서. 괜찮아?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거 증명하는 거 칠판에 적어줄까요? 한 줄이긴 괜찮아? 이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동일하게 나온다. 증명을 하면은. 알겠지? 그래서 이걸 알아주면은 빠르게 풀 수 있고 그 문제를 보여줄게. 그럼 3초 만에 어떻게 푸는지. 지금 A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2,6이지. B는 마이너스 2,2고 C는 6,4야. 근데
PQ 안에 무게중심이래. 자, PQ 안에 G를 물어봤어. 무게중심의 약자 G를 많이 써. 너희들 저 약자 G 왜 쓰겠어? 무게중심, 중심. 그 G 뭐야? 그거 다 이제 관련이 있잖아. P는 뭔데? P는 왜 점 P부터 시작해? 점 P. 포인트. 진짜 포인트 가서 P부터 시작하는 거야.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직선은 왜 L로 시작할까? 라인이니까. 수학은 다 영어로 시작하니까. 괜찮아? 아무튼 간에 여기서 G 물어봤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냥 단순히 PQR 구할 필요 없이 3분의 2 빼기 2 플러스 6 콤마 3분의 6 더하기 2 더하기 4 이렇게 끝! 계산해주면 2 얘는 6 더하기 6 11 나누기 4 4 2,4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또 재밌는 문제를 내가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세네는 없고 RPM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RPM에 있었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상당한 문제. 그거를 이것도 개념 프린트에 넣어놓을 걸 그랬어. 그래도 그 공간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은 한번 보면은 이제 자, 우리가 RPM이든 고증이든 뭐 다 있는 문제긴 한데 이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 그런데 딱 그게 그 문제가 상당히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 있긴 해서 그 문제로 예시를 좀 들어주고 싶은데 그게 도대체 그럼 어떤 문제냐 하면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이 문제라는 거지. 보여? 이거 보여 이거? 문제 보여? 지금 최소값을 구하려잖아. 맞아? 점 P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니? y는 x 더하기 3. 이거 풀이 과정이 상당히 길어요. 무게중심이랑 관련이 없어 얘는. 왜냐면 이 y는 x 더하기 3이라는 게 그냥 어떤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얘를 a, a 플러스 3이라고 잡아야 돼. 이 P를. 그래서 진짜 이거를 다 써야 돼. 그러면 a 빼기 1의 제곱, a 빼기 5의 제곱, a 더하기 3의 제곱, a 마이너스 2의 제곱. 너희들도 필기 하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걸. 센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건데 센에는 이렇게 길지는 않을 거야. 좀 짧게 있을 거야. 이거 하나만 있을 거야. 이렇게 두 개만. 점 하나 더 안 있어. 근데 이게 이렇게 길게 나오면 지금 상중 난이도 문제인데 상중 난이도 문제 아니고 그냥 쉬운 문제거든 얘들아. 얘가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물어봤지. 이거 싹 다 전개한다고. 누구는? 답지는. 그러면 뭐야? 미친 거야. 에바야. 수학 개 못하는 거야. 우리 쌤한테 배웠으면 이걸 전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전개 안 하고 한 번에 구하죠. 그럼 어떻게 구하게? 배웠잖아. 이거를 잘 배웠잖아. 지금. 수학이라는 거는 증명도 중요한 거야. 단순히 공식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삼초풀이법, 채색 방식, 색 마이너스 1에 칸 제곱 플러스 색 마이너스 1 발음 조심. 자, 이런 거를 그냥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원리까지 받아주면서 하라 했잖아. 원리까지 내가 하면서 더 빠르게 푼 거 보여주잖아. 맞아? 순환형이 아닐 때도 막 빠르게 푼 거, 색칠하게 빠르게 푼 거 내가 다 보여주잖아. 순환형 아닌데도. 맞아? 원리를 잘 아니까 나는 그거 증명할 수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A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6분의 1 더하기 5 마이너스 3 더하기 2 더하기 2 마이너스 4. 이게 답이야. 6분의 1인가? 계산해주면 6분의 3인가? 그래서 2분의 1 나온다고. A는 2분의 1일 때야. 2분의 1, 2분의 7이 답이야. 진짜로. 자, 이게 왜 될까? 이게 왜 될까? 이거 진짜 전개할까? 생각을 해봐. 여기서 3A 제곱하고 이렇게 되는 거 보여? 결과적으로 3분의 하고 평균 되는 거 보여? 평균 되는 거? 평균이 되잖아. 이거 똑같지? 이거 이제 일반 풀이법을 봐도 A 제곱 일단 6개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봐봐. 마이너스 10A. 맞지? 그 다음에 이게 어차피 상수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6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플러스 8a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빠른 풀법 모르는 학생들은 싹 다 정리한다고. 맞아? a제곱을 또 6번 써요. 6a제곱 이렇게 안 쓰고 뒤에 상수항까지 다 적어요. 아주 그냥. 근데 이거 잘 보면은 얘네들 봐봐. 어차피 다 2배 되어 있지. 2배 되어 있잖아. 괜찮아? 근데 2배 되어 있는 거를 다시 나누기 2 할 거잖아. 어차피 이렇게 완전 정식을 바꾸면서 나누기 2 할 거 아니야. 그 나누기 2를 하면 원래 있는 숫자로 돌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3 이렇게 돌아간다고. 원래 있는 숫자로. 그럼 묶여지는 게 결국은 뭐냐면 6하고 6을 또 바깥으로 빼야 되니까 여기에 6이 와야 돼. 여기에 6이 와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 오는 거는 누가 되겠어? 1 플러스 5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오겠지. 맞아 아니야? 마이너스도 이게 바깥에다 빼냈잖아 내가. 괜찮아? 인정이 안 해. 증명 끝!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값들을 싹 다 적고 나누기 6 하면 바로 최소일대 A를 구할 수 있다. 인정이 안 해? 인정하시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자, 답지는 진짜 이걸 싹 다 전개한다고. 그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알려줄게. 개쩌는 거. 자, 이거 지워도 돼요? 그러면 혹시 지워도 돼요? 만약에 아니 이쪽을 지울까? 여기 다 적었지? 여기 다 적었지? 아니야? 말에 안 적었으면 안 지울 거야. 딴 데 적을 거야. 적었어 안 적었어? 적었어요? 여기 지운다. 자 여기 지울 건데 지금 만약에 개쩌는 풀이법 하나는 더 뭐냐면 이거를 애들이 이렇게 돼. 나한테 이제 물어봐. 선생님 어떤 똘똘한 친구 물어봤어. 작년 이맘쯤에. 선생님 계속 수업을 항상 해왔으니까. 이러면 못 풀겠네요. 선생님 이러면 못 풀겠네요. 공식을 못 쓰잖아요. 얘는 공식을 이렇게 다 개수가 같으니까 6분의 하고 평균 치면 돼. 맞아? 이러면 공식 못 쓰지. 인정이 안 해? 인정하지? 자, 이거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말해볼 사람? 맞출 사람? 맞추면 간식 하나 원하는 거 또 던져줄게. 간식으로 조련하기. 맞추면 또 뭐 해줄까 내가? 뭐 해줄까? 맞출 사람. 이거 공식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 있을까 없을까부터 얘기해보자.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을 것 같아. 맞아, 있어. 이걸 또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얘도.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얘 평면좌표에서 이거 값이 최소일 때인 A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계산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 그거 식에서 똑같이. 최고차로 뺀 다음에. 어차피 저 2인 애가 문제인 거잖아요. 2, 3 이렇게 붙어있는 게 문제지. 똑같이. 제만 마이너스 3만 2번. 2번? 와우, 쉣! 맞췄어요! 오, 내게 안 걸리길 잘했어요. 와우! 알면 개천재입니까, 당신은? 와, 미쳤어요. 미쳤어. 야, 그거야, 진짜. 너무 잘했어. 얘를 2번 쓰면 돼. 얘를 3번 쓰면 되고. 진짜? 헐. 시작할. 왜요, 쌤? 알려줄게.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얘들아. 창의적인 띵킹을 해봐, 쌤처럼. 이러고 있지. 이거 그냥 A 더하기 3에 제곱이 3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박이지? 소름 돋지? 맞아,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A-1의 제곱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지. A 더하기 3이 2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맞아. 지금 이거는 A 더하기 2라고 할게. 문자를 또 내가. 자, A 더하기 2가 2개 있는 거라면 될 거 아니야? 인정이 안 해? 대박이죠. 그럼 이거 똑같아졌네, 아까랑. 인정해? 이거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분의 마3이 3개, 1이 하나, 마이는 2개. 끝. 이게 답이라고. 이해했어요? 마이너스 10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9, 6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인정이 안 해?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최소값을 가자. 최소일 때. 괜찮아? 최소 값 물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돼. 괜찮아? 이해했어요? 값 물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라고.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요? 이거 좀 정리해주세요. 이거 많이 써요. 이것도. 알면 편해. 자,
우리가 기말고사에서 아니 중간고사에서 공수투 중간고사에서 계산 진짜 개 더럽게 나오는 시간 안에 못 풀어요. 내가 말할게. 1등급 받는 애들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애 없어요. 전교 한 1등, 2등 정도 되는 애들. 아니 전교 1, 2등까지는 아니고 여기 대치권이니까 한 그래도 전교 한 5등까지는 시간 안에 풀 수 있겠다. 그런 애들 진짜 머리가 진짜 빨라서 이게 막 암산으로 푸는 애 있잖아. 그런 애들 시간 안에 풀어. 그런 애들 빼고는 아예 못해. 알겠어? 1등급 중에서 1등급 애들은 시간에 풀어. 나머지 시간에 못 풀어. 그럴 때 우리는 계산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볼 수가 있다고. 알겠어? 괜찮아? 자 그럼 다음 갈게요. 이제 진짜 마지막 페이지야 이제 얘들아. 하고 이제 문제 좀 풀 거야. 알겠지? 좀만 화이팅. 자 평행사변형 마름모의 성질 진도 확확 빼버릴 거야. 얘들아 그 오늘 이제 아니다 그거 좀 더 해야 돼. 자 일단 저거 지울게. 지운 게 아니라 빔을 끌게. 자 빔 끌고 다음 갈게요. 정신없어. 자 쉬시. 평행사변형 마름모 이 사각형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평행사변형 마름모 사각형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이제 빔 끄고 다시 지금 뭘 얘기했었냐면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해야지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거거든요. 5번 네모. 자 평행사변형 마름모 성질 사각형의 성질이야. 이해했어요? 첫 번째 평행사변형의 성질.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냐 이런 식으로 점 4개가 주어집니다. 남지 미안. 그 점 4개에서 이 점 4개가 평행사변형을 만든다 라고 했어. 그럴 때 미지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고. 맞아? 그러면 이거를 평행사변형을 성질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뭐 두 쌍이 평행하다 막 기울기 구해가지고 평행 얘네들끼리 같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우리 지금 평면 좌표 파트고 여러 가지 재밌는 거 많이 배웠잖아. 맞아? 빠르게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되냐? 바로 대각선 성질을 이용해 줘야 돼. 대각선이 중점이다.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평행사변형이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얘를 그어주고 와씨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왜 대각선이 중점 일치해? 서로 대각선을 서로 이등분한다는 성질이 있어. 평행사변형 성질 5가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어. 맞아? 기억나? 5가지 성질 뭔지는 다 기억나? 그 중에 있는 4번째 성질이야 얘가. 알겠어? 자 그럴 때 이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는 걸 이용해서 푸는 거고, 두 번째 마름모도 마찬가지야. 일단 중점이 일치하면서 양옆에 있는 길이가 같아야 돼. 괜찮아? 이해했어요? 근데 또 뭐도 쓸 수 있어. 얘는 대각선이 중점이 일치해.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도 있어? 길이가 같다? 까비. 길이가 레벨의 길이가 같은 거가 마름모의 성질이지만 대각선의 성질을 얘기해. 수직이라는 거. 그치?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2등분해. 얘는 그냥 2등분만 하지. 여기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게 있지. 괜찮아? 그럼 직사각형은? 야, 직사각형은 이름부터가 직각이 들어가 있잖아. 정의가 뭐냐면 마름모의 정의는 레벨의 길이가 같아. 직사각형의 정의는 내각의 크기가 같아. 이거야. 근데 대각선의 성질은 뭐냐면 일단 이거 당연히 돼야 되고, 추가적으로다가 뭐다? 대각선이 길이가 어떻다? 서로 완전히 같다. 길이 같은. 근데 저거는 대각선 수직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를? 저기다 그냥 플러스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수직이 아니에요. 수직은 아니지. 따로따로 쓴 거야. 따로따로 쓴 거야. 이해했어요?
수직이면서 대각선의 길이까지 같아 버리면 이거는 뭐다? 정사각형이 되어버리는 거야. 알겠지? 진짜 알겠어? 진짜 재밌어? 재밌어? 자, 너무 재밌다. 자, 그러면 이걸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 줄게요. 자, 마름모라고 할 때,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문제가 A, B, C, D가 마름모입니다. A, 2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누구다? 이제 B,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2, 마이너스 3. 3,1이래. 그러면 어떻게 푸냐? 일단은 대각선이 뭐 해야 돼? 중점이 일치해야 돼. 그치? 중점이 여기 일치해야 되니까 이거랑 이거를 더한 거. 괜찮아? X 좌표끼리. A 더하기 2랑 3 더하기 B가 같다라는 식이 있어요. 왜요? 2분의를 해봤자 어차피 2는 약분될 거 아니야. 이렇게. 괜찮아? 중점이 일치한다고 중점이 야, 중점이 일치한다고 중점이 이렇게 여기에서 일치야. 괜찮아? 그래서 x 좌표끼리를 뭐해? 더하고 나누기 2에 그게 1대1 내분점 공식이잖아. 1대1 내분점 m 더하기 n 1 더하기 1. 세야 1 더하기 1은 귀요미. 자, 미안해. 자, m 더하기 1대1 내분점이니까 2가 나오잖아. 여기도 2.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지. 3 더하기 b. 괜찮아? 이 x좌표끼리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또 같아야 되죠.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빼기 2 마이너스 1. 아, 어차피 같네. y좌표는 할 필요가 없네. 오케이. 식 하나만 더 찾을게.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선택권이 있어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어요. 어떤 선택권이 있냐면 두 가지의 선택권. 진짜 두 가지. 진사 나를 봐 진서야. 자,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어. 두 가지의 선택권. 어떤 선택권이 있냐면 수직을 써도 되고 여기랑 여기랑 같다를 써도 돼. 이웃한 변의 길이가 같다도 괜찮겠지. 맞아요? 괜찮아? 둘 다 보여줄게.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 뭐가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골라주셔도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갈게요. 여기에서 지금 얘랑 얘랑 길이 같다. 그쵸? 얘랑 얘랑 길이 같다. 얘랑 얘랑 길이 같다를 쓰는 게 좋아. 왜냐면 얘랑 얘랑 길이 같다를 쓰면은 여기 미치수가 두 개나 들어가. 별로라는 얘기야. 괜찮아요? 오케이? 그게 나. 여기에서. 문제마다 달라. 이게 수직일 때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괜찮아? 괜찮아? 수직일 때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수직일 때를 쓴다는 거는 사실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워야 되는 게 있긴 한데 뭐냐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기억나? 그런 거 배웠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가 2인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좀 완만하지? 이해했어요?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괜찮아? 내가 둘 다 보여줄게. 괜찮아? 근데 확실한 거는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해. 알겠어? 왜냐면 여기에서 이웃한 변의 길이가 같다를 쓰면은 A 값이 두 개가 나와요. 둘 중에 뭔지 또 골라야 돼. 괜찮아? 고르려면 하나를 더 해야 돼. 결론적으로 세 개를 비교해야 돼. 세 개를. 그럴 바에는 그냥 한 번만 하겠다. 근데 얘도 막 엄청 쉬운 건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내 말 들어봐. 자, 수직을 이용할 건데 수직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수직 기울기 곱 마이너스 1. 일단은 지금은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가자. 괜찮아? 직방에서 배우는데. 아, 이거 이미 중학교 2학년들도 이미 알고 있지 않았냐? 그치? 중학교 2학년들 이미 거의 알고 있었지. 근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을 이용해주면 A 빼기 2분의 그 다음에 2 빼기 3 5 이해했어요? 괜찮아? B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 빼기 1 마이너스 3 이해했지?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즉 이것은요 누구랑 누구를 곱하면 얘랑 얘를 곱하면 15가 나온다. 곱이 15다. 누가 A는
A는 B 플러스 1일지 A는 B 마이너스 1일지는 몰라. 알겠어? 영어는 근데 A는 B 플러스 1이 확실히 나오니까 맞아? 근데 중점에서는 확실히 나오니까 B 플러스 1인 거 고를 수 있는 거고 맞아? 그래서 일단은 이걸 다 할 줄 알면 좋겠다. 이해했어요? 이 세 가지를. 괜찮아? 오케이? 다음 갈게요 이제. 이해했어? 진짜로? 이해했어? 그렇게 해서 정답 2개다. 이거. 그래 여기다 내가 정답을 2개라고 적어놨었는데 안 적어놔가지고. 자 6번 네모를 할게요. 6번 네모 이제. 생각형 외심. 생각형 외심을 할 건데 여기 지워도 되죠 이쪽? 괜찮아? 6번 네모 할게요. 지금. 자, 6번 네모에서는 뭘 배우냐면 그거 있지. 외심에 대해서 배웠어. 외심은 뭐야? 외심은 뭐야?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야.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외접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이자 뭐냐면 만드는 방법은 또 뭐도 있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게? 세 가지야, 세 가지 무려. 세 가지라고.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 셋 다 엄청 빠른 거는 없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뭘 빨리 해야 될지 고를 수 있어. 자,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또 보잖아. 화요일, 목요일 시험 보잖아. 봐야 돼. 목요일 날은 시험을 그냥 배운 데서 나가는 거야. 내가 내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들이 나오겠지 당연히. 괜찮아? 목요일 날 시험 주말 테스트. 이제 내가 또 지정하고 알려주겠지. 맞아? 지정 직접 하고 또 내가 틀린 부분 어떻게 어디가 틀렸냐 이런 거 알려주잖아. 화요일 날 보는 시험은 내신 모의고사.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뒷부분이 중간고사 범위 부분이 까먹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원의 방정식까지도 나오긴 하거든요. 오늘 나오긴 하는데 그건 이제 학원에서 다 전체 고일 다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근데 너희들이 원방을 얼마나 잘 볼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해. 그래도 이제 평균좌표 부분은 최대한 잘 풀어야겠지. 그쵸? 오늘 배운 부분은 최대한 잘 풀어야지. 근데 나온다고 지금. 그치? 근데 나오는데 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야. 괜찮아? 세 가지 중에서 뭘 써야 될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는 거야. 좌표가 지금처럼 세 점이 다 주어져 있으면 이게 평면좌표 문제야. 평면좌표 문제라고. 하지만 세 직선으로 주어져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 문제야. 괜찮아? 이해했어요? 근데 내가 미리 얘기해줄게. 오늘 출제된 문제 중에 한 문제는 그 직선의 방정식 문제라고. 괜찮아? 직선의 방정식 문제니까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으로 가야 돼. 방법 중에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수직이등분선 교점으로 가야 돼. 근데 지금 방법은 일단 가르쳐주는 방법은 이제 첫 번째 방법인데 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뭐 이게 외심이라 했으니까 외심은 자 일단 내가 그림을 먼저 그려줄게. 외심은 어떻게 그렸냐? 원이 있어요. 원이 이렇게 슝 있는데 이 원 중에서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점이 이렇게 있겠지. A, B, C 삼각형. 괜찮아? A, B, C를 포함시키는 이 원이 외접원이야. 그치? 삼각형의 외접원이야. 이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인데 이 외심을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가 다 어떠니까? 같으니까. 이해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다 같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얘를 공식을 써서 구한다. 무슨 공식을? 점과 무슨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쓴다. 이해했어요? 내가 이 외심의 좌표를 O로도 많이 쓴데 O는 너희들이 또 원점이랑 헷갈릴까봐 P라고 적을게. P. 알겠지? 괜찮아?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푸는 방법에 대한 1번 솔루션은 PA 제곱이 PB 제곱이랑 같다. 그리고 PC 제곱이랑 같다라는 거야. 알겠어? 괜찮아? 거기에 오라고 적혀있으면 오라고 써. 근데 어차피 네모는 세모랑 같고 세모는 별표랑 같다라는 건 연립방정식이야. 알겠어? 그러면 연립방정식은 결국은 분해시켜줘야 돼. 어떻게? 똑같은 거를 두 번 써야 돼. PA 제곱을 두 번 쓰든 PB 제곱을 두 번 쓰든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쉬운 좌표를 두 번 쓰라고. 쉬운 좌표. 그게 PA라고 가정을 할게. 괜찮아? 이게 뭐라고? 이게 가장 쉬운 식. 쉬운 식이라고 하면 짧은 식을 얘기하는 거야. 쉬운 식을 두 번 쓰자. 알겠지? 쉬운 식을 두 번 쓰자. 그리고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야. 1차 방정식이라는 거를 생각해야 돼. 반드시. 얘는 반드시 연립 1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 더 어려워지는 거야. 연립 1차 방정식은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쉬워. 알겠지? 자,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 지금 여기 있는 문제처럼 지금 1,-1,2가 있고요. 그리고 2,3이 있어요. 2,3 그리고 6,1이 있어. 근데 여기에 외심을 구하래. 괜찮아? 여기 외심을 구하래. 그러면 자, 삼각형의 외심은요 삼각형 바깥에 있을 수 있어. 맞아? 중각삼각형은 무조건 삼각형 바깥에 있어. 내가 그러니까 이제 예각일 때는 안에 있고 직각일 때는 빗변의 중점에 있지. 그리고 중각일 때는 바깥에 있어요. 외심은 항상. 알겠어? 그런데 지금 외심의 위치는 삼각형이 내부든 외부든 상관없다는 얘기고 그냥 구하자고 하면은 A,B라고 주라고. 이해했어요? 여기서 제일 쉬워 보이는 게 누구니? 나는 얘가거든. 얘를 두 번 쓰는 게 좋아. 숫자가 작잖아. 뭐 하나에 0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6,0이야. 그러면 6,0을 두 번 써도 괜찮아요. 0이 두 번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해했어요? 자, A,B로 공식을 쓰라는 거야. A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은 A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랑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3의 제곱은 A 마이너스 아니 이걸 똑같은 걸 또 써야 되는데 자 미안 여기 똑같은 걸 또 써. 여기 그대로 적어주는 게 좋아. 순서도 안 바꾸고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얘네들이 같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풀 때도요 A제곱 B제곱은 애초에 쓰지도 말라는 얘기야. 알겠어? 어차피 A제곱 B제곱 사라질까. 세야 잘 봐. 그러니까 A제곱 B제곱을 어차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뭐하러 적어? 이렇게 적어요.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나 따라오고 있지?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랑 같다. 이렇게 적어요. 괜찮아? 알나? 알겠어? A제곱 B제곱 적는 순간 시간 낭비라니까? 그럼 얘는 여기 아래에 있는 거를 똑같이 적는 거. 일단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 이걸 계산을 하면은 2A 마이너스 4B 플러스 5는 얘는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2B 플러스 37 괜찮아? 자 그러면 그 다음 식을 적을 때는 이 숫자를 그대로 적으면 돼. 그냥 계산을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마. 얘를 그대로 적고 알겠어? 이거 그대로 적어주는 거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A제곱 B제곱 사라진 것도 똑같고 여기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B 플러스 4 더하기 9는 13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계산해서.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얘네 둘을 가지고. 이해했죠? 그러면 넘겨줘야 돼. 그치? 넘겨주면은 2A 12A니까 14A 나오고 플러스 6B가 아니라 마이너스 2B 나오고 마이너스 32 나오고 는 0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6A 나오겠지. 6A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2B 나오고 마이너스 8은 0이다. 괜찮아요?
7a는 뭐가 나오니? 두 식을 그냥 더해도 돼. 여기서 귀찮으면 30a가 아니 20a가 4식이 나오니까 a는 2가 나오죠. b는 몇 나와? 그러면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12 빼기 8이 4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괜찮아? 이해했어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그냥 이런 경우는 이게 나아. 그냥 이 풀이가 낫다. 이 풀이가 나은 거야. 알겠어?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 원의 방정식. 괜찮아? 그 원의 방정식까지 구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까지 물어봤어. 반지름의 길이까지. 괜찮아? 그러면 또 어떻게 구해야 될까? 얘를 문제에서 단순히 A, B 외심의 좌표만 물어보면은 이렇게 가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적을게. 뭐라고? 외심 좌표만 구하면 이렇게 가주면 돼. 괜찮아? 그런데 이제 내가 솔루션 2 원방을 사실 배우고 알려줘야 됐는데 어차피 배울 거긴 하고 금방 배울 거야 이제. 매일 한 단어씩 나갈 거야 거의. 야 수업 빠지지 마. 최근 며칠 동안 빠지지 마. 아예 빠질 생각 하지 말고 계속 한 단어씩 나갈 거야. 왜? 뭐가? 20a는 마이너스 40 아니에요? 20a는 왜 마이너스 40이야? 더하는 거예요. 쉽게. 20a 빼기 40은 0이니까 넘기면 40 맞지? 자 아무튼 질문 잘했어. 그런데 이제 그 원방을 어차피 금방 배울 거니까 얘기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오원이. 그러니까 뭐냐면 원의 방정식 중에서 이거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이야. 일반형이라고. 일반형은 이렇게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원방 구할 때 일반형을 구하는 게 좋아. 알겠어? 이거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괜찮아? 외심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리고 반지름까지 물어보면은 이 공식을 쓰는 게 좋아. 반지름은 반드시 2분의 루트 뭐가 나오냐면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나온다고. 알겠어? 이게 나오거든. 자 이것도 어차피 외워야 되는 공식이야 나중 되면. 알겠어? 무조건 외워야 돼 시험 볼 거면. 알겠어? 원방으로 바꾸고 있는 거 자체가 시간이 아까우는 거야. 알겠어? 근데 사실 단순하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면 충분히 바로 나와요 이게. 자 그런데 뭘 봐야 되냐면 얘들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 있지. 이 문제에서 외심을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는 예시를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여기 예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줘야지. 3개를 연립하는 거야. 3개를 연립하는 거야. 뭐를 집어넣어? 마일, 2를 다 집어넣어서. 괜찮아? 1 더하기 4. 왜냐면 이 원 위의 점 3개가 다 원 위의 점이라고. 괜찮아? 그럼 원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식성립해야지. 알았어. 이것까지 하고 쉴 거야. 자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나와. 이 B가 나오고 플러스 C는 0 나오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또 2,3을 집어넣을 거야. 4 더하기 9 2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0. 그 다음에 6,1을 넣을 거야. 36 플러스 1 플러스 3A 플러스 B 더하기 C는 0. 이걸 연립할 거야. 이해했니? 이걸 연립할 거야. 그럼 여기는 숫자를 좀 정리해주고 하는 게 좋겠지. 여기 13 여기 37 여기는 5 맞아 아니야?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식을 빼 이렇게 해서 뭐를 구하는 거야? A랑 B만 남겨놔. 괜찮아? A랑 B만 남기고 또 C를 구해. 괜찮아? A, B 각각 구하고 다 대입해서 C를 구해. A, B, C를 다 구한 다음에 대입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근데 얘도 이제 엄청 뭐 하는 거야? 짧진 않아. 맞아 아니야? 짧진 않아.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정답은 얘가 나와. 알겠어? 그래서 나는 그냥 좌표만 물어본다면
이 방법이 나쁘지 않다고. 이 방법이 제일 빠른 거라고. 알겠어? 괜찮아? 근데 만약에 반지름까지 길이를 물어봤어. 그리고 아니면 애초에 문제에서 원방을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하고 다시 원방 세울 바에야 그냥 이걸로 가시는 게 낫고 그런다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원방 자체를 물어볼 때는 이게 좋다라는 얘기야. 원방 자체를 구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솔루션 3가 남았어요. 이 솔루션 3가 오늘 시험 볼 때 쓰기에 딱 좋은 방법이라고. 새 직선이 주어졌을 때. 새 점이 주어진 게 아니야. 새 점이 아니라 새 직선이 주어진 게. 뭘로 구하는 거 있어, 얘는? 이걸로 구하는 거지. 수직 이등분선의 표점으로. 알겠어? 괜찮아? 공간이 좀 많이 모자라지. 사실 솔루션 원만 적을 생각으로 한 건데 이거는 원방에서 또 가르쳐 주니까. 근데 이거 오늘 이제 테스트에 있는 걸 보고 나서 1일 테스트 아니야 내신 모의고사에 있는 걸 보고 나서 생각이 나서 그냥 솔루션 1, 2, 3까지 다 하는 거야. 이것도 직방에서 가르쳐 주려고 했거든. 네, 지금 가르쳐 줄게. 자, 괜찮아? 자, 일단은 여기까지 쉬었다 할게. 신시한하고 할게. 뭐라고? 언제 쉬냐고? 그런 게 중요해. 여기에서 지금 이 길이 대 이 길이 봐봐. 여기 길이 몇이야? 점점 걸어 구해. x가 지금 5 증가할 때 y가 12 증가했죠. 5대 12 대 여기 13이야. 맞지? 여기 길이 구해. 여기 길이는 x가 4 증가할 때 3 감소했지. 4대 3 대 5야. 그러면 뭐다 여기다 적어야지. 자, 여기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있으면은 A, B 대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도 A 대 B가 되는 것이죠. 여기도 AK, BK 되는 거야. 각의 이등분선 AK, BK. 그럼 여기도 이제 13 대 5가 되는 거지. 맞아 아니야? 이해했어 안 했어? 13 대 5가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13 대 5 외분점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내분점은 빡세잖아. 맞아 아니야? 빡세니까 여기가 13K, 5K야. 봐봐. 삼각형 만들겠지. 내가 삼각형 만들랬잖아. 그런데 여기 길이가 지금 몇이야? 이 길이가 몇이냐고. C랑 B랑 지금 9차이나 여기도 9차이 난다 했잖아. 1대1이라고. 1대1 1대1이니까 맞아? 이 전체 길이가 18이야. 18K. 여기도 5대 13 떠야 돼. 맞아 아니야? 그러면 K 하나가 2분의 몇이라고. 응? 여기가 2분의 몇이 돼야 되겠어. 둘을 5대 13으로 분리시켜. 맞아? 하나에 2분의 1이야. 여기 2분의 5 되는 거야. 여기는 2분의 13 되는 거지. 이해했어 안 했어? 둘 더해봐. 2분의 18 맞잖아. 이해했어? 자, 여기 2분의 13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2분의 5, 2분의 5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 길이에서 C에서 2분의 5만큼 내려가라고. 5만큼 뒤로 가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뭐만큼? 2에서 2분의 5만큼 뒤로 가라고. 이게 정답이야. 끝. 괜찮아? 정답 몇이다?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2분의 5. 끝.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정리해줘. 됐잖아? 그러니까 내분점 공식이 이제 복잡할 수 있어. 근데 당연히 쓸 줄도 알아야 되는데 뭐면 좌표가 확실하게 딱딱 주어지면 미지수가 없이 그러면 뭘 하라고? 굳이 공식을 쓰지 말라는 거지. 이해했어요? 정리했어? 67번만 딱 하나 하고 67번만 딱 하나 이제 자,
67번도 설명 들어봐. 안 지울게. 여기 왼쪽 안 지웠어. 67번 설명 들어봐. 점 P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 했으면 는 X, 는 Y로 푸는 거야. 자취한다 할 때 그 자취하는 거 아니야. 자, 미안하다. 자, Q에 대한 자취 방식. Q의 X좌표를 는 X, 는 Y 풀 거면 뭐라고? 는 X, 는 Y. 여기를 나타내야 돼. 뭐로? 지금 아는 거는 P지. P를 알잖아. 그럼 P를 X, Y로 둔다면 많은 거야. P에 대한 자취를 물어본 게 아니라 Q에 대한 자취를 물어봤기 때문에 P를 X, Y가 아니라 A, B라고 둬. 그리고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해. 이 식은 항상 맞는 식이야. 2A 빼기 B는 4야. 알겠지? 그리고 A랑 누구를? P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Q라며 1대2로 내분 공식 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식을 쓰면은 3분의가 된다고. 1대2니까 1 더하기 2가 3이니까 이 1대2니까 크로스 A 더하기 4 크로스 B 더하기 8 여기까지 괜찮아요? 는 X, 는 Y를 한 이유가 뭐냐면 A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 수 있어. 이렇게 B는 3Y 빼기 8 얘네들을 여기다 대입하면 정답. 이렇게 푸는 거야. 대입. 따라서 정답은 3x 빼기 4 마이너스 3y 빼기 8 마이너스 4가 0이다. 이걸 푸는 거야. 재밌어 안 재밌어 얘들아?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잘 수 있지 이 정도? 계산해주면 6x 마이너스 3y고 마이너스 8에다가 지금 플러스 8이니까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직선이 나오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 괜찮아? 이해했어요? 적어줄게요. 끝. 이제 와 이 과정 벌써 하나를 벌써 다 먹었어. 진짜 빠르다.